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아주 단순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신 분들,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서 뒤척이시는 분들, 혹은 영양제를 꾸준히 드시고 있음에도 아무 변화가 없는 분들께 특히 꼭 들려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드시고 있는 영양제가 정말 효과를 내고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아니면 그저 좋다니까 먹는다,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계신 건 아닐까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마그네슘을 드시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잠은 그대로고 피로는 그대로고 몸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이건 제품의 문제가 아닙니다. 복용법의 문제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타이밍과 방식의 문제입니다.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70대 중반의 한 어르신은 마그네슘을 몇 달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드셨습니다. 시간도 정해놓고 매일 같은 시각에 복용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떠셨을까요? 속은 더 불편해졌고 설사가 잦아졌으며 잠은 여전히 깨졌습니다. 오히려 더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이유를 하나씩 짚어보니 결정적인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공복 복용.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계신 실수입니다. 빈속에 먹어야 흡수가 잘 된다, 이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영양제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그네슘은 대표적으로 공복에 맞지 않는 영양소입니다. 빈속 상태에서 마그네슘이 들어오면 위벽이 직접 자극을 받습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은 위 점막이 얇아져 있기 때문에 자극에 훨씬 민감합니다. 이걸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두꺼운 천 위에 물을 떨어뜨리는 것과 얇은 종이에 물을 떨어뜨리는 것,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는 점점 종이에 가까워집니다. 그 상태에서 자극이 있는 성분이 들어오면 속쓰림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공복 상태에서는 흡수율도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우리 몸은 공복 상태가 되면 영양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보호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즉, 문을 열어두는 것이 아니라 닫아버리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이 들어와도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돈을 들여 영양제를 먹고도 효과를 못 보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복용하는 것. 이 부분도 굉장히 흔합니다. 기억하기 편하다는 이유로 하루 분량을 한 번에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마그네슘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을 한꺼번에 넣으면 흡수되지 못한 부분은 그대로 배출됩니다. 예를 들어 목이 마르다고 해서 물을 한 번에 과하게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은 몸에 남지 않고 바로 배출됩니다. 마그네슘도 같은 원리입니다. 한 번에 많이 드시면 효과는 줄어들고 부작용은 늘어납니다. 대표적인 것이 설사와 복통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나누어 드셔야 합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종류 선택. 마그네슘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것이 아닙니다. 흡수율, 위장 자극, 효과의 방향까지 모두 다릅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께는 위에 부담이 적고 흡수가 잘 되는 형태가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면 아무리 꾸준히 드셔도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칼슘과의 동시 복용. 많은 분들이 뼈 건강을 위해 같이 드십니다. 하지만 이 두 성분은 흡수 통로가 같습니다. 결국 서로 경쟁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둘 다 제대로 흡수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시간을 분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카페인과 함께 복용하는 것. 커피, 녹차, 홍차, 탄산음료. 이런 음료들은 마그네슘의 흡수를 방해할 뿐 아니라 체외로 배출을 촉진합니다. 특히 저녁 시간의 카페인은 수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즉, 이중으로 손해를 보는 셈입니다.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그네슘의 진짜 비밀은 타이밍입니다. 첫 번째, 저녁 식사 후 30분.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식사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소화가 시작되고 위 환경이 안정됩니다. 이때 영양소가 들어오면 흡수 효율이 크게 높아집니다. 또한 음식물이 완충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위 자극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밤 동안 이루어지는 회복 과정에서 마그네슘이 제대로 작용하게 됩니다. 두 번째, 아침 식사 후 복용. 하루를 시작하는 시점에 마그네슘을 보충하면 에너지 생성에 도움을 줍니다. 몸이 한결 가볍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 운동 전 소량 복용. 특히 걷기 전 혹은 가벼운 스트레칭 전, 이때 마그네슘을 섭취하면 근육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리쥐가 자주 나는 분들은 이 부분에서 큰 차이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 실천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 식사 후 한 번, 저녁 식사 후 한 번, 필요하면 낮에 소량 추가. 이렇게 나누어 드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겠습니다. 효과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비타민 B6과 함께 섭취하는 것. 이 성분은 마그네슘이 세포 안에서 제 역할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함께 섭취하면 수면의 질 개선에 더 큰 도움을 줍니다. 또 하나의 방법, 외부 흡수입니다. 따뜻한 물에 마그네슘 성분이 포함된 소금을 넣고 발을 담그는 방법입니다. 이 방식은 위장 부담 없이 흡수를 도와줍니다. 특히 근육통이나 관절 불편이 있는 분들께 매우 유용합니다. 이제 음식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몬드, 바나나, 시금치, 두부, 현미. 이런 식품들은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영양제와 함께 식단까지 신경 쓰시면 효과는 훨씬 커집니다. 반대로 주의해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탄산음료, 가공식품, 과도한 당분, 짠 음식, 그리고 술. 이들은 마그네슘의 흡수를 방해하거나 배출을 증가시킵니다. 이제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어르신께서는 이 방법을 실천한 지 2주일 만에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고 다리쥐가 사라지고 변비까지 개선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얼굴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의 변화가 아니라 몸 상태가 좋아졌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마그네슘은 단순한 수면 보조제가 아닙니다. 근육, 신경, 혈압, 혈당, 에너지, 수백 가지 반응에 관여하는 핵심 미네랄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섭취하면 전신 상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건 하루 이틀의 변화가 아닙니다. 적어도 몇 주, 가능하면 몇 달,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공복은 피한다. 나누어 섭취한다. 저녁 식사 후 30분을 지킨다. 카페인과 시간을 분리한다. 비타민 B6과 함께 섭취한다. 이 5가지만 지켜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변화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인생을 바꿉니다. 오늘 저녁 식사 후 30분, 이 한 가지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밤이 달라지고 아침이 달라지고 삶의 질이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의 긴 밤을 편안한 밤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중요한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